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준비와 또 수학학원 선생님 선택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제 기말고사가 모든 학교들이 다 대부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적게는 뭐 3주에서 길게는 한 4주 정도 남은 학교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이제 기말고사, 특히 수학 기말고사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수학 시험을 보면 이제 중간고사 때 이제 못 봤던 친구들은 이제 못 봤던 친구들대로 잘 봤던 친구들은 잘 봤던 친구들대로 등급을 올리거나 아니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뭐 특히 시험을 봐보면 보면 볼수록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이 이제 처음 시험을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일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 하면 심화 문제 풀기입니다. 심화 문제 풀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특히 강남권 아이들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된다. 내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올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제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뭐 시험이 쉽게 나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이제 강남도 생각보다 아주 등급 컷이 높지 않아요. 물론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도 이제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나 90점을 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 서초 같은 경우도 1등급 컷이 80점 초반에서 70점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100점을 맞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100점을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수학적인 성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논외로 치자면 우리가 결국에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가장 시험 준비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심화 문제 풀이가 아니라 내가 나의 실력에 대해서 물론 실력을 계속 올려가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에 비해서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의 그 문제 라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난이도를 1부터 100이라고 하면 내가 60에서 70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60 이하와 70에서 80까지, 최대한 80까지의 그 라인에서의 문제를 최대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많이 푸는 게 그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서 내가 이제 최대한 70에서 80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는 이제 100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고 100의 문제를 아무리 연습해봐야 나의 수학 점수 실력에 큰 도움이나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뭐 나는 70이나 80밖에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70이나 80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제 그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요번에는 최대한 80까지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80까지의 시험에서 이제 그 80 수준의 이제 문제에서 실수 없이 풀고 뭐 90이나 100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좀 아쉽지만 버린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점수를 잘 받고 요번에는 80까지 완벽하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85까지 완벽하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나가야죠. 뭐 완벽하게 뭐 한 50, 60짜리 문제도 틀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100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어서 맞춰서 점수를 올린다는 거는 절대 맞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1학년뿐만이 아니라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우리 학생들이 늘상 범하는 오류예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아무리 늦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밟아 나가려는 마음은 단일도 없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 시험 선생님이 요번에 시험 어렵게 낸대. 그럼 어려운 문제만 나올 거니까 나는 어려운 문제집 풀어야 돼. 블랙라벨 풀어야 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이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준비를 봐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오답 없이 완벽하게,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야매로 푸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거,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잡고 이제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쓰는 연습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시험지를 풀면서 그 시험지에 틀린 부분을 오답을 또 완벽하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신 준비와 시험 준비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시험 대비를 시켰을 때 결과가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름방학도 있고 이제 내신 대비도 있으면 우리가 수학학원 선택하는 거라 수학학원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고 SNS가 많이 발달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SNS 활동도 하고 인기가 있던 없던 저도 물론 유튜브를 찍지만 이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뭐 이제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려고만 꼭 하는 거는 아니고요. SNS나 그런 거를 보면 대부분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SNS에 뭘 올려놨냐 하면은 칠판에 필기를 막 하고 그 필기한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뭐 미적분 같은 거 이제 막 열심히 필기한 거 그런 거 이제 올려놓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글씨도 막 이렇게 필기체로 이렇게 쫙 멋있게 썼어요. 막 색색깔 해가지고 막 멋있게 썼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거나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멋지게 이제 그런 이제 필기나 그런 걸 한 거를 찍어 놓은 걸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하지는 않지만 SNS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 뭐 이제 뭐 눈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연관으로 이제 가끔 뜰 때가 있는데 보면 아, 이 사람 뭘 적어 놓은 거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아, 뭘 적어 놨는지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학원에 실태인 것 같기는 해요. 요게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막 공식도 필기체로 막 써놓고 인테그랄이니 리미트니 뭐 이것저것 막 엄청나게 써놨는데 그런데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봐도, 아, 이걸 무슨 글씨를 써놓은 거야? 멋있긴 한데, 깔끔하긴 한데, 무슨 글씨를 써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오는데, 하물며 전공자가 아닌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이게 한눈에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쵸? 설명은 멋있게 하고 이제 답지를 풀어가지고 잘 외워서 굉장히 깔끔하게 멋지게 풀이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오 대단하다 이해가 가네 그런 것 같지만 이제 저도 그렇고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지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놓은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이거를 실제로 이거를 보고 스스로 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물론 너무나 똑똑하고 잘하는 친구들에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하나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FM적인 풀이 계산 공식도 써가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보여주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풀이해주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적거나 다시 한번 써보거나 이해하거나 그렇게 기다려주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야매라고 그렇기는 그렇지만 야매적인 방법, 좀 더 간단한 방법, 암기해서 푸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치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요즘에는 너무나 화려해요.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투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필기도 화려한 것보다는 잘 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쵸? 글씨를 투박하게 쓰지만 정자로 쓴 게 화려하게 필기체로 리미트니 인테그랄이니 갈겨서 쓴 것보다는 투박하게 쓴 글씨를 보면 이 사람 준비 안 했나 그랬는데 오히려 눈에는 더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한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화려한 언변, 화려한 필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조금 걸러 주셔서 이제 보내주셔야지 조금 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과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화려한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화려하려면 그 화려하기 전에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고 화려하다는 건 그런 거는 우리가 속빈 강정에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어렵냐 하면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이제 수투에 이제 뭐 그 미분에 나머지 정리를 질문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선행이 빨라서 수투를 하는 학생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쵸?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나머지 정리를 설명을 할 때 수학상에 나머지 정리 방법과 수투의 미분을 해서 푸는 나머지 정리의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화려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수학상만 하는 친구들한테도 수투의 나머지 정리 방법을 이제 화려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풀면 훨씬 쉬워. 이해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얘네가 그냥 수학상의 원래 원리적인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선행의 방법을 쓴다면 이 학생은 수상도 완벽하지 않아지면서 수투도 완벽하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선생님보다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뭐 만족하진 않지만 차라리 그냥 답지대 보고 답지대로 풀어주는 선생님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어, 많이 봅니다. 이제 화려하고 이제 현란하지만 내실은 없는 이제 선생님들. 특히 이제 뭐 다 싸잡아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쵸? 네. 어, 한번 부모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부모님들도 이 화려함에 넘어가실 수는 있지만 한번 잘 이제 알고 그 잘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